총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공간이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4년에 한 번 유권자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는 시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담아야 되고 남북 간에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담아야 되고 이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이 총선에서 그런 걸 풀기는 되게 어렵겠네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요. 여당이 공약이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공약을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심각하네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이라고 보십시오. 네. 뭐 출판 기념회 하지 말자.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 이게 네네 불체포 특권 뭐 불체포 특권을 뭐 넣자. 어쩌고 예. 딱 법조인 생각이에요. 어. 내가 검찰 했을 때 눈에 띄던 일 네. 그거 아닙니까? 네. 노웅래 의원 네. 출판 기념회하고 돈 봉투 부스럭부스럭했다. 네.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딱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 관련 거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집단은 집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2년, 오늘 네. 코스피 지수 보니까 2,500대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3,300대까지 네. 올라갔다가 네. 이게 한 7, 8천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7, 800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경제가 폭락한 거예요. 아니 그 세수 부족만 해도 뭐 50조, 60조라니까 네네. 이게 아니 세수라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도 그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발언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바로 뭐 못하는 거겠죠.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못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보수 정권인데 좀 더 극우적 정권이다. 네. 그렇다면은 재벌 특혜를 줘서라도 신성장 산업 육성하자. 이런 거 내놓겠죠, 그죠? 네네. 없잖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이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네. 일본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길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보수정, 이건 극우 정권도 아니에요. 이건 극우 정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정권이네요. 이상한 정권이에요.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과학기술 담당 수석을 신설해 놓고는 네. R&D 앞으로 잘 챙기겠다. 근데 엊그제 R&D 예산을 축소했죠. 대폭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검찰 독재인 거죠. 아마 검사 시절에 R&D 예산 관련해서 수사를 한번 했거나 수사했을 거예요. 수사한 걸 들어왔거나 그렇겠죠. R&D 예산에 모랄 해저드가 심하더라. 네네. 그거 빼먹더라. 네. 그러니까 R&D 없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R&D라는 게요. 실제로 상여가 되는 퍼센테이지가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카드 대란에 씨앗이 부러졌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돈이 흥청망청했어요. 천조가 풀렸다고 합니다. 네. 천조가 풀렸다고 하고 R&D 예산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 벤처 기업인들의 모럴 레저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90개는 망했을 거예요. 네. 90%는 망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성공한 다음,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소프트 뭐 관련 게임 회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목에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 IMF 전에 삼성의 대한민국의 재계 서열 순위가 한 3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압도적 1위 아닙니까? 네. 그게 다 그 당시에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R&D 관련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 경제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이고. 아니 제가 이때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꾸 나라 걱정이 돼서 어이구 이상하네 큰일이네 이런 말씀만 자꾸 하고 진행자로서의 제 본연의 사명을 다 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진짜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4대 위기를 말하는데요. 네네. 민생 위기, 전쟁, 저출산, 민주주의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민생이 지금 어렵죠.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그렇죠. 네. 네. 뭐 물가가 어렵고 아까 코스피 말씀도 하셨지만 뭐 민생의 문제가 저는 뭐 그 낙수 경제론자는 아닙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지금 저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회가 지금 일정한 수준에 왔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국가 정책의 문제도 있죠. 네. 지금 이 무역 자체가 한 6%, 7%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저성장 시대니까 돈이 안 돌면은 민생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위기 상황이 맞고 네네. 전쟁 위기라는 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위험한 상황 맞죠? 네네. 이것도요? 거기에다가 네. 이제 미국이 쓰고 있는 이제 중국 봉쇄 전략에 네. 한국이 이상하게 막 네, 뭐 들러리도 들러리 아니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만 문제도 그러고 네.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위기죠. 네, 한미일 북중러 대결 네. 국면이고 저출생이란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위기인 그렇죠. 거죠. 네. 대한민국 소멸되고 있고 네. 저는 참 길거리 산책할 때 보면은 옛날에 유모차라고 불렀는 유아차 예. 가 많이 다니는데 예. 절반쯤은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죠. 네. 아니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네. 또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기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고 위기가 맞고 네.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도 맞고 네. 그러면 야당에서 야당 대표가 야당을 대표해서 민생, 전쟁, 저출산, 민주주의 4대 위기에 처해 있다 비판하면 예. 이것에 대해 답해야죠, 여당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아주까리 이런 게 아니라.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이유를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봐요. 민생이 위기다라고 야당이 말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뭐라고 답할지를 모른다. 그렇죠. 저는 뭐 여당 대표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논쟁을 하지 않는다고 봐요. 뭐 예를 들자면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 민생이 왜 위기냐? 지금은 네. 이런데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상반기 경제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기본소득 관련 네네. 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출산 그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출산 네.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대 쪽에서는 비판을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저출산 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산이 얼마 드니까 예산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어떤 법화 예산을 빼가지고 거기로 주면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모든 것이. 아이고. 이게 결국은 정책 이해도가 스스로 없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는 네. 출산 장려 정책에 현금성 이 출산 장려 정책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건 모르는 거죠. 자기 정부가 뭘 하는지 또 모르는 제대로 거죠. 모르는 모른다. 거죠.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요. 하여튼 윤석열 한동안 한 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뭐 같이 근무를 오래 했다 이런 거 떠나서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80년 이후로 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네. 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랑 비교해 보면 역대급이겠네요. 역대 최악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두환 정권보다도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봐요. 전두환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학살 정권보다. 전두환 정권이 학살 정권인데 네. 이 권력 유지가 목표잖아요. 네. 권력 유지의 목표를 위해서 군, 그다음에 뭐 사정기관, 경찰을 통해서 철권 통치를 하잖아요. 네, 고문도 하고요. 그러면서 삼저 호황을 또 타고 네. 경제 정책은 잘 합니다. 아. 왜?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잘 해줘야지만이 이 불만이 좀 더 덜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긴 했는데 똑똑하긴 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뭐 3S 정책 이야기하잖아요. 뭐 스크림, 섹스, 칼라 스포츠, TV, 뭐 이런 칼라 TV 이런 거에서 국민들한테 유흥거리라도 주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래도 질서 있는 정권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그러니까 악질 정권이지만 질서는 있었고 국가 목표도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 정권도 똑같아요. 네. 권력 유지라는 것은 목표가 똑같은데 악질은 똑같은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사법 절차, 사정기관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쥐어짜는 것, 야당을 쥐어짜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경제를 부흥시켜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좀 돌리겠다. 문화적 융성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즐길 여가를 만들겠다. 이런 고민은 아예 없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